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현대 오토 에버의 임양남 상무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차량용 비클 OS 개발 전략하고 개발 방안에 대해서 썼는데요. 이 주제 자체는 굉장히 사실은 포괄적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지금 해야 될 당장 시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본 자료는 그 영국의 그 자동차 기술조사 컨설팅 기업이 SBD 오토모티브 2002년 10월 자료하고 포린 테크니컬 리포트 작년 자료, 그다음에 벡터 작년에 이제 일단 비클 OS에 대한 뭐 세미나나 심포지엄이 없었는데 벡타에서 처음으로 벡타 쪽에 비클 OS 심포지엄이 작년에 개최됐습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그 자료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OEM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개발하고 있고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이제 비클 OS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정리하고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비클 OS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를 많이 이화 세미나에서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개발 동향, 구조, 개발 전략, 뭐 에코 생태, 에코 쪽 결론 순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베이클 OS, 지금 오토모티브 OS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정의를 잠깐 뭐 내리고 가자면 이 정의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요새 지금 뭐 핫한 게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챗GPT가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AI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비클 OS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비클 OS를 챗GPT는 이렇게 뱉어내더라고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비클의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도메인,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뭐 비클 다이내에서 돌릴 수 있고, 비클 OS는 다양한 또 센서나 액추에이터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고 있고 심리스한 또 유저 경험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형태로 있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물어봤던 게 카 컴퍼니는 어떻게 되냐 해서 뭐 테슬라, 포드, GM, BMW, 도요타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그 지금 뭐 자율주행이나 아,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를 하고 있는 거를 그냥 기술하는, 어쨌든 21년 자료이기 때문에 21년 이전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기술을 챗GPT가 정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인비클, 보통 엔터프라이즈 IT에서는 차량 안에를 그냥 엣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엣지 부분에 아, 결국은 앞으로 일어날 자동차는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중앙 집중형 ENE 아키텍처가 갖춰진 차량, 결국 비이클 컴퓨터와 조너로 구성된 이 차가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하위 지역이 구성되어 있는 차가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상에서 이 비이클 컴퓨터라고 하는, 뭐 아니면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컴퓨터 안에 결국은 하위 지역으로부터 조언을 통해 가지고 상단에 해당하는 비이클 컴퓨터까지 올라오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어, 서비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구현할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운영하는 운영 체제를 사실 비이클 O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비이클 OS는 어쨌든 거기에 한해 들어가는 SoC 자체가 뭐 CPU도 있을 거고, MCU도 있을 거고, GPU도 있을 거고, ISP, DSP 이 전체적인 하나의 통합 SoC 칩일 텐데, 그거를 어, 여러 도메인에서 다 쓰게 될 텐데, 이걸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전체적인 형태가 담겨져 있어야 될 거고요. 단순히 기존의 차량처럼 인비클 안에서만 쓸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모뎀 4G LTE나 5G, 나중에 뭐 6G까지 올라가겠죠.
그걸 통해서 그리고 아웃비클 상에 이 클라우드 상에서 이 데이터를 올려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 플랫폼이 작동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도 뭐 커넥티카 서비스 제공 받으시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 안에 이제 데이터들이 차량에 있는 데이터들을 일단은 서버 사이드에다가 클라우드에다 데이터를 옮길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레이크 안에서 데이터 플랫폼이 있을 거고 이 데이터 플랫폼을 분석 가공하는 AI나 머신러닝 플랫폼이 또 백단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 상에서 뒷단에 결국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컨티뉴어스 인터그레이션이나 컨티뉴어스 디벨로핑 아니면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컨티뉴어스 테스팅까지 일어나는 이 통합적인 프로세서가 내재화된 인터그레이션하고 디플로이 그다음 테스팅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애절하게 뭔가 작동이 되는 우리가 보통 데브옵스 환경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 환경에 대한 플랫폼이 갖춰진 형태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다시 클라우드를 통해서 엣지단으로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데이터나 뭐 캘리브레이션 파라메타 그리고 기능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하고 엣지가 공유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태가 결국은 저희가 얘기하는 SDB가 되겠고요. 이 SDB를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인비클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비클 O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뭐 지금 얘기할 부분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모든 차량 도메인에 여기서 도메인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PT, 전동화, 샤시, 에이다스, 인포, 전자편의, 바디 예, 이 차량의 어떤 전체적인 다 도메인이 있는데 그 도메인별로의 현재 지금 제어기를 갖고 있는 센서, 액추에이터, 제어기 그래서 그 제어기 안에 들어있는 제어 로직, 백시프트 로직, 시스템 로직을 다 포함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그냥 펑션에 대한 기능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위 제어기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기능이 될 거고 향후에는 이 비이클 컴퓨터나 조널에서 필요하는 SOA,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이 클라우드 단에서 엣지 단까지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반의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일단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 엣지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 검증, 운영 가능하고 최신 업데이트 가능한 이 전체적인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운영 체제를 사실은 비이클 OS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아직도 뭐 OS를 그냥 단순한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전체적인 형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사실은 비이클 OS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잠깐 보시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기존의 이제 분산형 차량 내에서 분산형 아키텍처 그래서 하위 제어기들이 각각 그 도메인별로 제어기들이 있었고 이거를 통신을 연결하는 센트럴 게이트웨이 제어기가 있어서 그거를 연결해낸 그래서 뭐 캔으로 P캔, C캔, 뭐 E캔 이렇게 각각의 도메인별 캔이 게이트웨이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아키텍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가 지금 현재 각각 도메인별로 도메인 지역들을 만들고 있고, 이 분산형에서의 센서 액추에이터를 담당하는 인풋 아웃풋을 빼고, 결국 제어로직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도메인 지역에 계속 올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어 로직을 일단 도메인 지역에 지금 다 통합을 하고 있는 형태고, 이 부분들이 도메인별로 다 통합이 된다면, 그래서 이 도메인별로 통합이 되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자율주행 쪽, 그다음에 헤드 유닛이라고 하는 헤드 유닛 클러스터 허드 이쪽에 해당하는 인포테인먼트 영역 쪽,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영역 쪽, 그리고 전자편의 바디 쪽이 통합되는 형태가 되겠고 또 차량 통합에 필요한 차량 제어에 필요한 PT 전동화 사시가 통합되는 쪽의 도메인 지역.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도메인 지역들이
곧 출시될 예정이고, 일부 회사는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사실은 중앙집중 다들 아시다시피 비이클 컴퓨터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밑에 각각의 존을 나눠서 그 밑으로 센서 액추에이터를 핸들링하는 하위 지역이가 있게 되는, 그래서 중앙집중 아키텍처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갈 때 결국 힘든 게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 통합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건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비이클 컴퓨터를 담아야 될 그릇이,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가 되는데 그 SoC, 고성능 SoC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거를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픈 생태계 기반으로 오픈 소스와 그다음에 각각의 티어와 OEM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생태계가 구축이 필요해 보이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기존의 어쨌든 S 모델 3, 2, Y 모델의 기존에 사실은 출시된 차를 뜯어보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샌디 먼로 할아버지가 어쨌든 이 섹시 모델을 다 뜯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게 결국은 중앙 집중형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어쨌든 커넥티비티하고 인포테인먼트 보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보드가 있어서 그게 하나의 캡슐로 쌓여 있는 형태의 하드웨어 3.0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있고, 전자편이 바디 쪽에 존을 만들어서 레프트 쪽, 라이트 쪽, 중앙 쪽 이 세 개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 쪽은 각각 그 기존의 MCU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부는 도메인형, 일부는 중앙 집중형 까기 가야지 중간 지점 정도가 사실 지금 테슬라가 완성되는 수준인데, 곧 하드웨어 4.0이 사이버 트랙에 올해부터 양산이 된다고 했는데, 이 하드웨어 4.0이 나왔을 때 이제 중앙 집중형까지 갈지,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아, 모든 소프트웨어를 내재화를 해서 리눅스 기반으로 그리고 중앙 집중형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비클 OS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내재화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같은 경우는 25년 기준으로 해서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를 내놓겠고 거기에 해당하는 비클 OS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조금씩 연기되는 모양새가 느껴지고 있고, 다임러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랑 공동 협력을 한다든지 티어드 협력티하고 협력을 하면서 MBOS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시장에 잘 오픈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 이제 벡터 심포지엄에서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조금 더 가시화된 형태가 좀 나와서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까 중앙집중 아키텍처에 비이클 컴퓨터 중심으로 기능 통합을 다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전용 차량용 운영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앞서가는 도메인 쪽은 어쨌든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 형태가 차량에 많은 리소스를 필요하고 그 위주로 어,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그 플랫폼 위주로 뭔가 통합하는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공용화, 표준화가 일단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이클 OS를 만들면서 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빨리 또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또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은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게 결국은 SDV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비클 OS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은 작년에 현대차 그룹에서도 5계층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발표를 하셨, 하셨고,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일단 맨 밑에 층에 어쨌든 차량의 E&E 아키텍처가 아까 얘기 드렸던 분산형에서 도메인, 그리고 중앙 집중형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디커플링하는 형태가 일단 벌어질 거고요. 그 후에 적층되는 형태가 사실은 비클 OS가 적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형태의 레이어층이 이제 비클 OS로
전 지역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태가 벌어질 거고, 그 외에 결국은 기존의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서비스 기반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이제 바뀌어질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클라우드 단에 이제 데이터 센터나 머신러닝,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는 개발 환경 플랫폼이나 가상 검증 플랫폼들이 또 필요해 보이고, 그 외에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서비스 플랫폼, 그러니까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같은 형태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 외에 결국은 차량에 해당하는 API나 아니면은 앞으로는 서드 파티를 위한 API들을 다양하게 제공해서 우리 마치 iOS나 안드로이드 상에서의 앱 생태계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개방형 생태계를 조정해서 앞으로 다양한 어떤 서드 파티 업체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전체 이 그림이 SDV가 되겠고요. 이 SDV는 결국 혼자서 절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각각의 층별로의 협력과 그리고 오픈 생태계를 조성해서 같이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SDV를 위해서 나가는 부분이겠고, 그 중에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클 O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DV의 차량 단계별 특성명 요소기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SBD 오토모티브에서 이 비클의 단계를 일단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넣어놨습니다. 1.0, 2.0, 3.0, 3.0 이렇게 되고, 1.0은 기존의 MCU를 바탕으로 해서 리얼타임으로 캔버스 시그널로 OTA 업데이트 안 되고 그냥 이슈에 타이트하게 커플이 돼가지고 기본적인 펑션을 제공하는 거가 사실 1.0 형태가 되겠고, 2.0은 인포테인먼트처럼 일부 OT를 시행을 하면서 디지털화된 형태를 2.0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4G LTE 커넥션이 되면서 클라우드 단에서 어떤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형태. 그리고 일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쪽에 내비게이션이나 일부 인포테인먼트에 해당하는 어, 플랫폼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을 2.0이라고 일단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3.0은 전체 도메인 지역이 관점까지 확대된 전체 이제 코어 도메인, 뭐 자율주행이나 ADAS나 AD, 그 다음에 디지털 칵핏 쪽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쪽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더넷 백본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OEM이 전체 소프트웨어를 핸들링하면서 OEM에다가 소프트웨어를 OTA로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적으로 HMI 형태를 제공하는 형태, 그 단계를 지금 3.0,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까지 시행할 수 있는 거를 4.0이라고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4.0을 보시면 사실은 뭐 5G 커넥티비티가 돼야 되고, H단의 어플리케이션이 런타임으로 작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다이나믹 데이터 프로세싱하고 그다음에 컨티뉴어스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고 딜리버리가 돼야 된다. 어, 이런 형태가 사실 4.0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어, 이 SDB의 사실 OEM별 단계를 그쪽에서 이제 분류를 한 거 보면은 뭐 어쨌든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그리고 다임러, 그다음에 뭐 현대 기아가 이제 추격하는, 그래서 2.0에서 3.0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되겠고, 여기에서 또 참조해야 될 만한 게 사실 기술 내재화 수준입니다. 외주 개발할 거냐, 혼합 외주하고 서드파티하고 결국은 어, 독자화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내재화를 할 거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OEM별로 이렇게 이제 수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단계가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OEM별로 접근 방식이 이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형태가 좀 다른데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카리아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폭스바겐 OS를 만들고 각각의 그룹에 폭스바겐 그룹에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다 합쳐서 결국 빠른 투자하고 조직을 재편성해서 결국은 내재화를 하고 있는, 그래서 신속 도입 접근 방식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IP 쪽의 컨트롤이 굉장히 강한, 그다음에 시장 투입도 빠른 형태를 갖고 있고,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ID3와 ID4 지금 양산하는 형태의 아이카스 1, 아이카스 2, 아이카스 3라고 명명을 한 고성능 제어기들이 들어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이제 도메인 형태의 제어기들을 양산하면서 25년 정도의 폭스바겐 OS로 그 도메인 제어기를 통합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직 쉽지 않아서 시간이 지금 계속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도유다는 어쨌든 수직 계열화된 형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분을 우분 알파, 우분 4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RNOS라는 형태로 장기적인 접근 방식으로 리스크를 저감하면서 신중한 투자를 하는 형태로 좀 가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란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도 이 자료조사하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스텔란스 브레인이라는 형태를 발표를 하시면서 내부적인 형태보다는 서드 파티 쪽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종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완성차 업체별로 이제 자체적인 OS 개발하는 데도 있고, 소프트웨어 역량이 부족해서 사실은 외부 OS를 적용을 그냥 해버리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내재화를 하고 일부는 서드 파티를 하는 형태. 그래서 폭스바겐은 폭스바겐 OS, 도요타는 RNOS, 벤츠는 MBOS, 볼보는 볼보 카우 OS, GM은 얼티파이.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라고 해서 인포테인먼트 쪽에 OS 플랫폼을 내놨고, 그 영역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차량 쪽에 확산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적지 않은 인원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많이 들어가고 있고, 투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 형태가 보여지고 있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카레리아도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를 계속 키우겠다. 2025년까지 15,000명까지 키우겠다. 뭐 당시 통합했을 때는 5,000명, 6,000명, 그래서 10,000명을 넘어가는 형태까지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그렇게 어, 쉽지 구하는 게 쉽지 않은 형태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도유다는 도유다 안에서의 우분을 만들어서 우분 코어, 우분 알파, 그다음에 트레이드라는 조직을 통해서 사실은 이 RNOS를 만들고 계시고, 이 수직 계열화 체계에서 사실 덴스하고 아이신하고 협력하면서 전체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BOS 같은 경우는 다임러 같은 거는 엔비디아하고 직접 하면서 자율주행 쪽도 양산, 지금 레벨 3 60개에서 뭐 130까지 속도를 늘리면서 협력을 하면서 자율주행 레벨 3를 양산을 하고 있으신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확대를 하면서 MBOS까지 확대를 하려는 추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이제 하나씩 좀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사실 포린 테크니컬 리포트 작년에 있는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카리아드 조직에서 폭스바겐 OS, 그래서 이제 각각이 보면은 자율주행하고 IVI를 다 써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 쪽하고 IVI 쪽이 사실은 고성능 제어기가 되겠고, 이 고성능 제어가 필요한 CPU, NPU 쪽에 해당하는 통합 SoC를 앞으로 결국은 모으다 보면 그게 향후 이제 비클 컴퓨터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으로 결국 각각의 OEM들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협력사와 협력을 하면서 점차 좀 비클 OS라는 형태로 뭔가 가시화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25년에 폭스바겐 OS를 기반으로 해서 ID 시리즈를 양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게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ID3도 연기되고 ID4도 연기됐던 거가 아이카스 1, 2, 3 지금 도메인 지역이 하는 형태도 독일 콘티넨탈하고 사실은 협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이 폭스바겐 OS 들어갈 미드웨어들 도메인별 필요한 어, 속한 모듈들을 개발하면서 이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통합하고 통합했을 때 문제점을 검증하고 이걸 다시 고치는 형태가 쉽지 않았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25년까지 양산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뭐 발표도 그렇게 하셨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 같은 거는 보시하고 또 공동 개발을 하면서 ADAS 현재는 그냥 QNX를 적용하고 있고 어, E3 2.0에는 어쨌든 레벨 4 대응을 하겠다. 그다음에 아이바이 쪽은 기존에 QNX OS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로 변경을 했다가 사실은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기술 종속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이제 탈피를 하겠다라는 형태로 폭스바겐이 움직이고 있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우분 코어에서 RNOS로 사실 우분 알파에서 25년에 출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 구체적인 실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RN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존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에이펙스 OS를 직구하는 그 에이펙스 AI하고 제휴를 하면서 그쪽에 어쨌든 에이펙스 AI 자체가 비클 OS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형태를 내재화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바이 쪽 같은 거는 어쨌든 AGL 결국 오토모티브향 리눅스를 일단은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거 부분을 사용하면서 그 에이펙스 AI하고 AGL을 합치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노이다 쪽에서 발표되는 내용으로 보면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작년에 이제 벡터의 심포지엄에서 스텔란티스 형태의 비클 OS가 발표가 됐는데 스텔란티스 브레인이라고 해서 24년을 목표로 해서 스텔란티스 브레인하고 그다음에 슬라스 스마트 칵핏 슬라스 오토 드라이브를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레벨 2, 3는 BMW하고 레벨 4, 5는 와임하고 제휴를 하고 있고 IBI는 폭스콘 그다음에 아마존하고 클라우드 쪽에 제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슬란티스는 전반적으로 독자 내재하기보다는 서드파트 업체와 제휴를 통해서 협력 개발한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MBOS가 되겠는데 MBOS는 사실은 이 MBOS도 사실 구체적으로 사실은 구조나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여기 벡터 쪽에 심포지엄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뒤에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24년부터 A 클래스에 탑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QNX 쪽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하고 지금 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그 AP 칩셋에 보면 QNX OS를 기본으로 해서 하이퍼바이저 올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드라이브 OS를 일단 올려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이바이 쪽은 어떤 어, 제휴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이제 볼보 카고 OS나 GM의 얼티파이, 그 다음에 뭐 포드, BMW, 르노 이렇게 뭐 있는데 이 뒷부분에 저기 OEM들은 사실 그닥 그렇게 많은 부분이 얘기가 언급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벡터 쪽의 비클 OS 심포지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비클 OS란 형태가 많이 발표가 안 됐는데 그래도 다임러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벡터 쪽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일단은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좀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 각각의 소프트 벤더나 OEM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폭스바겐 OS인데요. 폭스바겐 OS는 다시 아시겠지만, 폭스바겐 OS가 있고, 클라우드 단에는 폭스바겐 오토모티브 클라우드라고 해서, 폭스바겐 OS, 폭스바겐 AC,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운영하는 형태로 SDB를 구현하겠다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제 폭스바겐 OS는 사실은 오토모티브 클라우드하고 앱 서비스를 시스템 위에서 다 셋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사실 도메인별 설계보다는 표준화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차량의 폭선의 일괄 적용을 해서 사실 인프라 구축에 우선 집중하면서 다음 영역으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아드 형태도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하고 드라이버 측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독자적인 내지화 쪽으로 자꾸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플랫폼에 대한 플레이나 오너 이 컨트롤 레이어를 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수익을 그쪽으로 잡아가는 형태로 가겠다는 형태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개발에 대한 형태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차량을 보통 개발할 때 V사이클을 형태를 하면서 기존에 이 MCU 쪽을 사용하는 티어 업체와 요구사항을 내면 티어 업체에서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걸 차량에서 검증하는 형태로 V사이클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게 각 차량마다 그런 브이크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합하는데 이슈가 많았던 거에 비해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모든 차에 대한 형태를 저희가 버전으로 하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도메인별로 각 기능을 정의하고 그 기능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디파인하는 형태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리고 필요한 차량에 맞춰서 그 하드웨어가 차량에 구비된 형태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내려주겠다라는 형태로 원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반으로 바꾸겠다라는 형태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형태를 프로세스하고 도구를 하나의 원 모델로 만들겠다라는 형태로 협력 모델을 만들면서 가겠다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게 이제 폭스바겐 OS의 개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 OS 같은 경우도 카레드 조직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보쉬하고 컨티하고 긴밀한 협업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기존에 이제 도메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일단은 접목을 해서 전체적인 비클 컴퓨터에 해당하는 비클 OS도 완성을 하면서 그 전체적인 SDB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MBOS가 다임러에서 하는 MBOS가 되겠는데요. 뭐 여기 요구 환경에 보는 것처럼 도메인 아키텍처 한 개,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가 복잡하고 업데이트가 사실 뭐 복잡하면서 통합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스택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다음에 백엔드가 또 적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마다 MCU나 하드웨어가 사실 계속 달라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사실 타개하기 위해서 MBOS는 요 전략이 이제 모든 제어기의 소프트웨어 베이스 레이어를 쓰겠다. 그래서 이따가 벡터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베이스 레이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레이어를 표준화해서 제공하겠다. 그리고 벤치의 특화 기능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슈를 통해서 인하우스 소프트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제 오토사 기반과 스타트 키트 소프트 패턴을 제공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통합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형태로 어, 전략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MBOS 구성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발표 자료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결국 하드웨어 베이스 레이어,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일단은 저 비클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겠죠. 익스터널 페리퍼럴로 연결돼 있어서 MCU 부분하고 AP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MCU 부분 쪽에 해당하는 거가 기존의 M칼 영역, 클래식 오토사 영역, 거기 외에 MB의 애드온이라고 해서 OTA나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도 이제 클래식 오토사와는 별도로 OTA를 하기 위해서 OTA 모듈과 그 다음에 보안 모듈이 HSM 보안 모듈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를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있고 그 이상의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구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AP 쪽 부분은 하이퍼바이저를 지금 쓰고 있고 그 외에 OS 포직스 OS 같은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포직스 OS와 보드 서포트 패키지 그 이상의 어댑티브 오토사 그 다음에 MB 애드온 그다음에 똑같이 세이프티 케이스를 두고 뭐 아마도 아라컴 구조나 리눅스라면 API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로 뭐 레벨 원 정도 레벨로 일단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OS, MBOS 패키지를 보시면 어떻든 클래식하고 어댑티브 오토사에 대한 소프트 패키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날에서는 벡터를 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OTA는 사실은 이 오토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OT를 하기 위해서 DM 클라이언트, OTA 매니저, 업데이트 매니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압축 차분, 메모리 이중화에 대한 형태에 대한 소프트 패키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에, 그 상위 저기하고 하위 저기가 필요한 거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OTA를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단에서 OTA에 대한 또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한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큐리티도 MCU 쪽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 있어야 될 거고, AP 쪽에서도 그 T 기반의 시큐리티 모듈이 필요해 보이고, 이것들을 또 보안 관제를 또 운영하는 클라우드 상에 또 보안을 운영 관제하는 모듈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캔이나 이더넷에 침입 탐지를 하기 위해서 IDS 매니저나 어, 캔 IDS나 이더넷 IDS 이런 형태의 모듈이 그 각각의 인비클 안에 제어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MB 시큐리티 패키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스위치 패키지 어쨌든 이 통신 쪽에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형태를 사용할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IPC부터 TSN, 뭐 PCI 커뮤니케이션, 시그널 베이스드 커뮤니케이션, 뭐 서비스 오리엔티드 커뮤니케이션 등등등.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이더넷 스위치가 필요할 거고 이더넷 스위치에 해당하는 또 소프트웨어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클라우드 상에서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CI/CD를 구축하는 게 또 필요해 보이고 이런 전체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스타터 키트를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패턴도 제공하겠다는 게 전체적인 MBOS가 구체적으로 내놓는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MB 애드온이라는 특화 기능이 OTA 그다음에 파이어월에 대한 보안적인 거, 인텔리전스 스위칭, 이더넷 스위치 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표준 진단에 대한 그래서 이 진단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 지역에서 진단은 다이그노스틱 모듈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게 비클 컴퓨터로 갔을 때 전체적인 이 차량의 진단에 대해서 사실 프로토콜 정의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주고받는 거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이것도 사실은 정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클라우드 단에서의 진단을 어떻든 정보를 가지고 또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필요한 요소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BOS에서 지금 개발 중인 기술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결국 뭐 타임 센시티비티 네트워크, TSN,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스위치 퓨처, 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펑셔널 세이프티, 멀티 기가빗, 그다음에 플렉스 RT나 하이퍼바이저, 멀티코어, 로우 파워 모드 이런 형태를 일단 기술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이런 도전을 하겠다는 형태로 MB 쪽에 그래도 구체적이고 사실은 지금 내용들을 조금 구체화를 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스텔란티스가 되겠는데 스텔란티스도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 SDB를 통한 요구 환경을 해결하겠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향상시키고 하드웨어의 어떻든 짧은 사이클을 최신 기술로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로 극복하겠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디커플링해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형태로 전략을 세우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떻든
베이스 레이어 밑에 이제 그 OS를 어떻게 구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기존의 이제 하드웨어, 기존의 하드웨어, 그리고 이쪽 부분, 왼쪽 부분이 인비클 형태가 되겠고, 오른쪽 부분이 사실 클라우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고성능 SoC 위에 하이퍼바이저를 올리고 그 부분에 클래식, 어댑티브, 안드로이드, 인터그리티, QNX 이건 RT, 포직스 OS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눅스인데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컨텍스트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플랫폼 매니지먼트 서비스나 어, 오토모티브 매니지먼트 서비스, 비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일단 만들겠다. 그래서 이 전체를 사실은 OEM 미드웨어라고 하고 이 부분을 CarOS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면 하이퍼바이저, 어댑티브 오토사, QNX, 클래식 오토사, 리눅스,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컨테이너 커패빌리티 이런 형태를 지금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프보드 에코시스템을 클라우드상에 만들기 위해서 서버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그 상에 B2B나 B2C로 API를 제공해서 서드파트 쪽에 대한 억세스가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형태가 되겠고 이 전체적인 형태는 어떤 시큐리티를 다 보장하는 형태로 어, 수행을 하겠다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게 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플랫폼 매니지먼트 서비스, 오토모티브 매니지먼트 서비스, 비클 앱시션 레이어 이 부분이 사실은 자기가 내세우는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어떻든 서드파트 업체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제공을 하고 위쪽 부분을 가져가겠다. 라는 형태로 발표를 하셨고 스텔란, 스텔란티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SOA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 SOA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차량 서비스 기반의 통신구 쪽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면서 어떻든 SOA 형태가 어떻든 전체적인 대세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지역이 좋은 그다음에 이 하이 지역이 간에 어떻게 SOC를 주고받을지 이 서비스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든 B2B나 B2C를 위해서 개발자들한테 API를 공유를 하고 이 각각의 이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하기에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스탠시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GM 쪽은 얼티파이 플랫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리눅스 쪽에 해당하는 레드의 인비클 OS를 일단 A 실비 이상, A 실비까지는 대응하는 차량용 OS로 만들겠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도 형태는 비슷합니다. 세이프티 MCU, 결국 기능 안전이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세이프티 RTOS 기반으로 오토사 클래식의 ACD 이상인 것은 그쪽에다 개발을 하고 AP 쪽에 해당하는 암코어나 X86 기반으로 이 AP 쪽에는 ACP 이상의 하이퍼바이저 위에다가 리눅스를 올려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칵핏, 그다음에 리눅스 쪽에 해당하는 전자편이나 바디 쪽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QM 레벨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클라우드 단에는 데브옵스 환경으로 컨테이너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형태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벤더 입장인데요. 소프트웨어 벤더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게 벡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두 가지 형태를 합친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레이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팩토리. 그러니까 베이스 레이어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인비클 안에서의 소프트웨어 통합하는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팩토리는 전체적으로 이 형태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플로우가 툴셋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체를 바탕으로 해서 OEM과 서플라이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벤더가 하나의 생태계로 콜라보레이션을 돼야 된다라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형태를 비클 OS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 베이스 레이어를 먼저 보시면 크게 보면은 인비클에 대한 베이스 레이어하고 백엔드에 대한 베이스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로 보면 여기도 별반 다르진 않는데 일단은 뭐 스위치가 있고 그다음 MCU 쪽에 해당하는 HSM이 붙어 있는 영역, 그 다음에 MCU 쪽 여기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여기 표현한 거는 아마 AP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스위치 쪽, 그 다음에 MCU 쪽, 그 다음에 AP 쪽. 그래서 그 윗단에 이제 보드 소프트 패키지나 M칼 부분이 붙을 거고요. 부트로더가 각자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가 필요한 부분이 겠고요. 뒤쪽에 왜 하이퍼바이저가 필요한 부분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PC, 그러니까 프로세서 간 통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그 외에 어떤 OS가 올라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MCU 쪽은 클래식 오토사, 그리고 HSM하고 해서 HAS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시스템 펑션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AP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자율주행,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인포테인먼트 영역에 해당하는 각자 영역에 해당하는 클래식이나 어댑티브에 대한 시스템 펑션, 그 다음에 직접 마이크로 서비스를 미드웨어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형태, 앱을 실행하는 형태의 또 솔루션이 필요하고, ADAS 영역도 ADAS 미드웨어를 쓰는데 하고, 뭐 어댑티브 오토를 쓰는 부분, 그다음에 RV 쪽에 이제 미드웨어를 쓰는 부분, 이 부분을 전체를 다 통합하려고 하는 형태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베이스 레이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빨간색 부분 쪽에 해당하는 거는 벡터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기존의 벡터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강점을 나타내겠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에 사실은 비클 API를 통해서 백엔드 쪽에 해당하는 부분도 사실 클라우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컨테이너 런타임을 하겠다는 형태로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가 사실은 인비클과 아웃비클이 이렇게 같이 포함된 형태로 벡터의 베이스 레이어가 구현돼 있고, 베이스 레이어도 중요하고 소프트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쨌든 워크플로우나 툴들을 기존의 V사이클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디벨롭하고 테스트하는 거,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하는 거, 그다음에 ECU 인터그레이션 테스트하는 거, 백엔드에 대한 인터그레이션 테스트하는 거를 상호 예, 협력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를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쪽과 그다음에 기존의 베이직이라는 베이스 레이어를 바로 인터그레이션 해가지고 클라우드 상에서 테스팅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 워크플로우 툴을 일단은 만들어주는 형태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OEM, 서플라이어, 그다음에 소프트 벤더가 같이 클라우드 상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형태로 벡터는 비클 OS를 정의하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TT텍입니다. TT텍 부분은 기존의 어쨌든 자율주행의 레벨 3 쪽에 해당하는 미드웨어를 잘 만들고 있고, 그 부분을 현대기아차에서도 양산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레벨 1의 레벨을 세 단계로 나눠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봤던 부분하고 비슷한데 여기서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한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레벨 2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레벨 1이나 레벨 2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 비클 컴퓨터가 있다면 거기에 PCI 익스프레스에 해당하는 버스 통신을 할 거고, 거기에 이더넷 스위치로 어떤 MCU하고 고성능 AP가 서로 통신을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RTOS가 필요할 거고, RTOS나 포직스OS가 들어갈 거고, 그 상에 클래식 오토사, 어댑티브 오토사, 아니면 다른 어떤 표준형 리눅스 형태 외에 레벨 2에 해당하는 미드웨어였다는 형태처럼 작동하는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하는 쪽에 서머 IP나 DDS, 그다음에 KNFT 쪽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플랫폼이나 헬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익스큐션 매니지먼트, 데이터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적층하는 구조로 돼 있고, 어, 클라우드 단하고 전체적으로 연동을 하면서 내부에 이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스케줄링을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단의 어떻든 개발 도구들, 그다음에 내부적인 모셔널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어떻든 시스템하고 스케줄링하는 형태를 서포트할 수 있다는 형태로 이 TT택은 비클 OS를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타스인데요. 이타스는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SDB 전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 여기도 보면은 클래식, 어댑티브, AOS에 대한 런타임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구조를 갖는 거를 보통은 자기가 얘기하는 RTOS, Vehicle OS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제 뭐 저희 회사도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그 브랜드가 모빌진이 있습니다. 모빌진, 클래식, 모빌진, 어댑티브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한 어떤 개발 전략을 잠깐 얘기 드리면, 어떤 비클 OS 레이어를 어떻든 저희도 SoC 하드웨어 레벨, 결국 이제 아, 비클 컴퓨터가 있을 텐데, 이 비클 컴퓨터에 보면은 기존의 어쨌든 MCU 레벨, 그러니까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PT 전동화 샤시처럼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MCU 쪽에 구현하는 부분도 필요한 거고, 자율주행이나 인포테인먼트, 전자편의 같이 약간 세이프티 레벨이 낮으면서 앞으로 확장성이 더 필요한 부분에 AP 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고성능 칩셋이 통합으로 하나의 SoC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비클 컴퓨터 이 제어기 레벨에서 MCU하고 AP를 별도로 두고 이 둘 간의 어떤 동기화를 통해 가지고 보드 레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MCU 코어도 있고 AP 코어도 어떻든 AP 코어는 당연히 GPU, CPU, GPU, NPU, ISP, DSP, 모뎀, 뭐 시큐리티 모듈까지 다 포함한 형태의 AP 코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SoC 하드웨어 레벨이 될 거고, 그 상에서 레벨 2가 어떻든 저희가 봤을 때 운영체제 레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MC 코어는 당연히 오색 OS 기반의 오토사 OS가 모빌진 클래식에 저희가 클래식 오토사라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올라갈 거고요. 클래식 오토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RT라는 가상 버추얼 버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기반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AP 쪽 코어에는 아마도 AP 코어에는 지금도 뭐 12개, 16개 이제 코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들이 앞으로 소프트웨어 오리엔트 아키텍처 기반으로 바뀌면 어쨌든 동적으로 계속 소프트웨어들이 커졌다 줄어졌다 하면서 어쨌든 그 AP 쪽에는 리소스 CPU 코어를 쓰게 될 텐데, 기존처럼 뭐 CPU를 할당을 해가지고 쓰는 개념이 아니라 이 하이퍼바이저링 기술 통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자율주행이 커졌다가 필요할 때는 커넥티비티가 커졌다가 이 도메인별로 SOA에 해당하는 형태에 맞춰서 사이징이 달라지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하이퍼바이저링에 해당하는 형태의 리얼타임, 그러니까 인베디드 리얼타임의 세이프티 하이퍼바이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구사항이 사실은 클래식 오토사나 어댑티브 오토사, 아니면 오토모티브에 해당하는 표준형 리눅스 아니면 안드로이드 이런 부분이 다 올라가서 하이퍼바이저링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가 세이프티하게 메모리나 뭐 CPU 자체를 사실 정확하게 한쪽이 죽어도 한쪽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운용하는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상에서 일부의 CPU는 포직스 OS, 저희가 포직스 OS 아시다시피 뭐 QNX나 VX 같은 포직스 OS 기반의 어댑티브 오토사가 올라갈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포나 전자편의 바디처럼 뭐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 형태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같은 거나 제니비 같은 형태의 이 OS 레벨을 필요한 형태가 있을 거고, 그 상에 사실은 그 위에 이제 미드웨어 같은, 아까 타임
TSN 쪽에 해당하는 거나 SOE 쪽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글로벌 스케줄링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드웨어로 구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상에 사실은 이제 각각의 기존의 도메인별로 특화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하위 지역이들이 상위 제어 로직으로 올라가면서 이 특화 모듈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MCU 쪽 같은 부분은 기존에 이제 PT 전동화 샤시 쪽은 아마 MCU 쪽에 특화 모듈로 올라가줘야 될 것 같고, ADAS 쪽의 일부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ADAS AD 저기 인지 판단 쪽은 어쨌든 뭐 AP 쪽에 특화 모듈로 올라가면서 나머지 쪽에 커넥티비나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AP 쪽에 특화 모듈 이 미드웨어 단 위쪽에 올라가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커넥티비티 특화 모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OTA나 뭐 커넥티카 서비스, 그다음에 SOA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더넷 스위치에 해당한 특화 모듈들, 그다음에 차량을 어쨌든 차량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모듈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보안 쪽에 침입 탐지하는 모듈들, 이런 분들이 특화 모듈들이 되겠는데, 각각의 이런 특화 모듈들이 사실 레이어 상단에 위치하면서 그 상단에 사실은 클라우드의 또 플랫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단을 올라가면 커넥티비티 쪽에 대한 플랫폼, 그다음에 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모빌리티 플랫폼. 그래서 뭐 OT를 한다든지 커넥티카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플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한다든지 보안 관제를 한다든지 앞으로 SOA에 해당하는 것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구축이 돼야 되는 형태가 이 전체 그림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 비클 OS는 저희도 이제 레벨 3 형태로 레이어를 두고 스택을 적층하는 형태로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레벨별 전략을 보시면 어쨌든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이퍼바이나 포직스 OS 같은 부분은 사실은 외산 잘 개발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잘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 뭐 포직스 OS 같은 경우는 일부 또 기능 안전점이 레벨이 높은 영역에 뭐 자율주행이나 차량 통합제어에 해당하는 AP 쪽에 올라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기능 안전이 레벨이 높은 포직스 OS를 또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퍼바이저링 부분도 사실은 임베디드에 대한 하이퍼바이저링에 해당하는 세이프티가 굉장히 강조되는 하이퍼바이저가 찾아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요소 기술을 또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체제 레벨은 이제 자체 내재화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클래식 오토사나 어댑티브 오토사, 그다음에 AGL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부분을 일단 도입을 해서 이쪽 부분을 통합할 수 있게끔 하고, 이쪽 부분은 내재화된 영역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윗단에 어떤 도메인별 프레임워크들을 일단 올려야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전동화 부분, 그러니까 PT 전동화 하실 부분은 기존의 양산 특허 모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은 프레임워크에 올리는 부분,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에 있는 기능 안전 모듈이나 실시간성 뭐 타임 트리거드 모듈이나 이벤트 트리거 모듈, 그다음에 데이터 로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올려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커넥티비티는 여러 가지 또 미드레어 단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양산하고 있는 CCS 미드레어나 인포 쪽에 대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업 개발이 필요하고, AI 보안 마찬가지 부분 형태로 자체적으로 내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룹사에서 보유한 것을 협력 개발하면서 전체적인 스택을 쌓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통합 비클 OS 패키지를 공급을 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차량 속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지금 필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2하고 레벨 3는 내재화 협업을 통해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 레벨 1은 어떤 반도체 쪽에 협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사회에 대한 BSP나 MCAR,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호환 가능한 리얼타임 OS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선행 단계에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에코 생태계 구축인데요. 이 에코 생태계는 다들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각 OEM별로 사실 비클 OS를 각자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 비표준화된 개발 방식으로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 잘 만들어진 오토사가 사실은 뭐 언어나 메소드나 그다음에 포맷 형태가 사실은 잘 정립화돼 있고 이 효율성이 지금은 극대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효율화 있게 개발을 하는 게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오토사 쪽인 측면에서의 그 어쨌든 비클 OS에 대한 설계 표준화, 이 표준화에 대한 그 파트너사들이 사실 동의가 필요해 보이고 또 오토사가 또 균일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에 대한 컴포넌트에 대한 설계도 또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트너사하고 주기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을 하면서 클라우드 단과 사실은 인비클 단에 해당하는 형태를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비클 OS 레이어별로 이 솔루션 확보 전략이 필요하고 일부는 꼭 내재화를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내재화를 하지 못하면 사실은 서드파트 업체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통합하는데 이슈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는 이제 고동경제 얘기를 해보면서 통합 이슈가 엄청 많았었고 통합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빨리 할 수 있게끔 SDB에 대한 차량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지금은 로컬 기반의 CI/CD라고 하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CI/CD, CT 결국 클라우드 상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웹브라우저 하나만 있으면 클라우드 상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 에이스파이스나 ISO 213434 형태가 프로세서나 템플릿이 그쪽에 다 내장돼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형태로 컴파일러나 디버거가 다 코팅이 돼서 클라우드 상에서 어떤 가상 벤치가 일단 구성이 되는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가상화돼서 거기에서 빨리 이 소프트웨어 오리엔트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가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모든 개발자들이 컨티뉴어스 인터그레이션이나 디벨롭 하고 디플로이하고 테스팅까지 할 수 있는 형태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OEM, 티어, 소프트 벤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오픈소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같이 개발하는 생태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덩치 큰 소프트웨어를 사실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 더 어려운 부분은 사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실은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예,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